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째 윤정두입니다. 자, 어제 너무너무 행복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교육이 오늘의 수익으로 연동이 됐는데 벌써 어제 23시 교육 받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행복함이 충만한 거죠. 2차 전지 갖고 계셔서 얼굴이 먹구름이 드려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거 신고가 랠리의 흐름 수익부터 내고 그러고 나서 공부해서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내 스스로 한번 해볼 거야. 막연한 추종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 시장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 교육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도요, 알차게 50분 준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익부터 챙기자. 결론은요, 어제 교육 종목에서 오늘 변동성이 확장된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그리고 HPSP 전부 성장주죠. 그 성장주 중에서도 변동성이 위로 나오는 종목군들 오늘도 찝어드릴 겁니다. 내일 그 종목에서 큰 수익 잡아가십시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요, 앞부분이 늘어져서 뒷부분의 핵심 내용을 못하지 않게끔 오늘의 목표도 빠르게 앞부분의 내용은 넘겨드리겠다.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대 천왕 캔들에 대한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드릴게요. 300년 된 기술적 분석입니다. 300년이 돼 있어요. 300년 동안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가 그러면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가 아니라 누구나가 신뢰를 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이다. 수백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만 그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이 3개, 별 1개, 별 2개, 별 3개의 신뢰도로 나뉘어집니다. 그중에 별이 3개짜리의 캔들 패턴은 총 7가지다. 그중에 추세 반전으로 형성되는 것은 6가지다. 그중에 상승과 하락, 하락과 상승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은 이렇게 양쪽 다 나오는 거는 4가지의 패턴이 있다. 이 4가지의 패턴 8가지를 기본적으로 지금 3주 동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초부터 또 실제 예제까지. 다음 주부터는요, 하나당 하루를 배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어떻게 잡아들이는지를 완벽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석별형이 뜨면 조정받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하고 와서 윤정두랑 맞짱 토크를 하세요. 여러분들 실전대회 1등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잖아요. 석별형이 뜨면 무조건 차익 실현하자라는 게 300년 된 역사 속에서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갭이 나와야 되는데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실전에서는 갭 상승 이후에 변동성 확장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석별형으로 인정을 하고 요 라인 20만 원에서는 되돌릴 때 다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리를 한다. 힘의 크기가 아랫방향으로 쏠렸다. 이게 300년 이상 된 약속이다. 왜 이 약속을 안 지켜? 지키셔야 됩니다. 응? 막연하게 내 종목만 좋아요. 내 회사는 끝내줘요. 이렇게 저평가가 어디 있어? 현대차처럼 저평가가 어디 있어? 시가총액이 지금 현대차가 5위? 6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나라 올해 영업이익 1위란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실적이란 말이에요. 메이저들이 올해, 외국인들이 올해 우리나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3위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시장 수익률 대비 요만큼 더 올라와 있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샀다고 막 주가가 올라가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검증받아야 되는, 우리가 1년 이상 수익을 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할지라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거는 삑삑삑 반대세. 2030년에 뭐 이 종목이 뭐 실적으로 얼마를 내든 삑삑삑 반대세.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금의 기준에 맞게 차익 실현할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거래가 다시 수반돼서 돌린다면 그때 들여다보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석배령 뜨고 이렇게 반토막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 속에서 로봇 관련주가 얼마나 좋은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막 그냥 꽉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육 통해서 쇠배령 종목 잡으면 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누가 매매하시지 말라고 그래. 삑! 쇠뼈령이 떴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야, 이렇게 행복한 장대 양봉이 터져주네. 거래가 실려줬네. 신뢰가 형성됐네. 이야, 쭉쭉쭉 뻗어가야지라고. 그렇게 해서 이 쇠뼈령 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얼마예요? 요 바닥권에서부터 주가를 쭉쭉쭉 12만 원에서부터 18만 7천 원, 실질적으로는요 8월 달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들어올리죠. 그런 패턴 흐름을 잘 잡으시면 돼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장학형 떴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한번 하락 장학형으로, 그러고 나서 바로 샛별형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루 만에. 여기서 볼 때는 제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리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는데 단 한 번도 패턴으로 매도 신호는 안 나와. 그 수익 범위가 130%예요. 이야,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인데 2차 전지는 흑자고 수주도 이따시만큼 받았는데 받으면 뭐하냐고. 저평가가 아닌데. 메이저가 인정 안 하잖아요. 윤정두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99가 아니라는데 왜 혼자서 앞장서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막 쫓아가면서 이게 구렁텅인지 뭔지 모르고 뒤뚱뒤뚱 하면 되겠냐고요. 교육만 받으시면 이런 흐름이 나와 있잖아요.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요 흐름 이후에, 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이후에 어떤 그림이 나와줄까에 대해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어제 기준에 이 흐름이 없었던 거잖아요. 좀 이따 사진 나올 거예요. 어제 방송해드릴 때. 잉태형입니다. 여기서 양봉으로 갭상승 살짝 내주고 양봉으로 나오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눌리고 시작하고 음봉으로 미끄러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응? 아니, 두산 로보틱스도 2차 전지처럼 얘 엄청난 성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대규모 수주를 받아온다고 쳐요. 근데 대규모 수주를 받아와봐야 저평가가 아닌 기준에서 그냥 흥분해서 나 혼자, 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은 2대 주주이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업체가 또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지금 1,000억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우물안 개구리식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이럴 것이야, 이런 내용 설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저러한 흐름이 차익 실현의 패턴이 안 나오고 쭉 뻗어 올라갔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라는 말씀드린 거고, 상승 하락 잉태 확인형입니다. 하락 잉태 확인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뜨면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솔루션, 시가총액 2위든 1위든 3위든 4위든 하락에 무게감이 실리면 무조건적으로 차익 실현할 구간을 하세요. 다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얘가 앞으로 끝내준다는데. 근데 끝내준다는 사람 얘기만 듣지 마시고 왜 불가능한지를 들어보시고 양쪽 다 귀를 막지 말고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하셔야죠. 그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힘의 논리에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맨날 한탄만 하고 살 거예요? 아이고 뭘 맨날 어딜 그렇게 가기는 아이고 하게. 예? 시장의 흐름에서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업체일지 모르겠지만 상장사 중에 안 좋은 회사가 몇 개나 나오겠어요. 다 검증받고 상장했는데 거기에 시가총액 2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누군가가 파니까 밀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는데? 시장의 추이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패턴만 나오면 그것만 보세요, 제발. 위메이드는 우리가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들어갑니까? 적자예요. 3분기에 흑자 전환됐어도 올해 전망치가 적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캔들 패턴 다 잡아서 올려드렸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고생을 해요. 우리도 고생을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정책 주고 재래식 무기 판매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부분에 철도 사업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 별의 별. 근데 하락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 계속 돌려지지 못하는 흐름이라면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화면 보신 것처럼 상승 잉태형이 떠준다? 상승 잉태형이 떠준다는 건 기준이 뭐예요? 상승 잉태형이 떠준다는 건 누군가 매수를 해주는 건데 그게 300년 된 약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윤정도의 얘기를 믿지도 듣지도 마시고 300년 된 약속이잖아요. 오늘도 현대로템 또 강세야. 아, 그럼 현대로템 아이고 행복해라 하고 춤추고 어깨춤 추고 야 방송국에 맛있는 거 보내줘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냥 뭐 시퍼런 종목 갖고 계시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여의도 금융가가 잘못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산의 손실이 나와요. 배우실 때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윤정도의 주관적인 내용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제 보여드린 내용의 기준이 이건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에 얘가 저평가입니까? 내 종목이 훌륭하다고 해서 현대차가 끝내주고 하이닉스가 뭐 앞으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다고 해서 뭐 어떤 특정한 종목을 에이 나쁜 종목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아니 그럼 두산 로보틱스 맨날 점한가 가야지. 그 논리대로라면 바이오주들 맨날 점한가 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주가를 조작한 건가 누군가가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오는 종목을? 그렇지 않죠. 그럼 결론은 왜 올라오는지도 고민해보고 그 흐름 속에서 윤정도가 얘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나? 그래 윤정도 얘기는 옳은 것 같아. 근데 거래가 수반되나? 메이저가 좀 들어오는 게 있나? 확인하셔야지. 결론은 전제 조건을 달아드렸잖아요. 하락한 추세에서 하락 잉태형인데 돌려지는 모습이 갭상승의 양봉이면 좋겠다. 근데 갭상승은 아니더라도 오늘 오히려 갭하락 나오고 나서 이 동그라미 쳐드렸잖아. 갭하락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감싸고 돌려버려요.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해. 그 힘이. 결론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의 뭐 이런 흐름들 자체에서도 이 흐름들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준점만 잘 잡고 들여다보시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교육받고 사실상의 수익을 두산 로보틱스, HPSP, 위메이드 다 잡아가고 이야 행복합니다. 춤추고 즐기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에코프로 BM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코프로 BM의 이 고점을 찍을 때의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 고점을 찍을 때 거래량이 지금 아직 거래량 안 배웁니다만 저 거래량이 얼마냐면 5조를 넘깁니다. 그 5조 원이라는 거래대금은요. 10월 달에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대금 가장 안 나올 때가 5조 미만 4조 6천억, 4조 7천억이었어요. 근데 종목 하나가 5조를 넘겼다?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에코프로를 누가 시가총액이 58만 4천 주면은 주식수가 9,700만 주라는 걸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56조, 57조짜리 종목이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고평가든 저평가든 더 움직이겠다 한다면 거래가 수반되면서 계속 양봉으로 가줘야 돼요. 밀리지 않고 계속. 근데 밀렸다는 거는 누군가의 차익 실현인 거지. 공매도가 뭐 얼마나 있다고 공매도가 공매도가 아닌 역으로 매수를 한다고 칩시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 담당 부장인가요? 동진 세미케미라는 종목을 작년 10월 1일 날 21년도 10월 1일 날 7.6%를 삽니다. 하루에 7.6%를 사요.
근데 상한가 찍고 종가가 3%로 끝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공매도 6.5% 가지고 또 그 이하 가지고 주가를 공매도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다? 왜 그러지 마세요. 결론은 여러분들은 힘의 논리에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응? 프리미엄이 높더라도 58만 4천 원까지 갔다는 거는 양봉으로 계속 움직임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매수를 하고 야 이제 힘의 크기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힘의 크기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빠져나온 다음에 2025년에 시장을 장악하든 뭐 그럴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경제를 진짜 막 다 들어일으키려고 전 재산 다 팔아서 뭐 이런 종목 다 사줄 거야? 야 열심히 해. 내가 우리 전 재산 다 기부할게. 아니잖아. 재테크하러 오셔서 수익을 내시려고 했다면 기본적 분석과 함께 기술적 분석도 일부는 보실 수 있어야 돼. 기술적 분석이 어렵다 해도 기본적인 논리는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어떤 식으로요? 자, 이 2차 전지를 윤정두가 수익을 못 냈다? 그러면 삑삑삑 나쁜 윤정두인 거야. 무조건 2차 전지 안 돼요. 그러면 바이오도 안 되는 거고 로봇도 안 되는 거고 위메이드도 안 되는 거고 반도체 소부장도 다 안 되는 거예요. 50보 100보야. 뭐 내 거는 괜찮고 제 거는 안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지. 결론적으로는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장학형이 떴네. 이렇게 왜 장학형이 왜 떠요? 이때 22년도. 왜 떠요? 기억 안 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LG화학 지분이 얼마예요? 81.84%. 그 지분을 어떻게 했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갖고 있지. 보호 예수가 풀리죠. 그렇게 되면서 7월 말부터 LG화학의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미 편입돼 있었고 편입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인덱스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누가 사요? 패시브 자금 들어와야 되니까 액티브 쪽에서 미리 사는 부분이 있죠. 그것만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80% 올라갑니다. 작년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올라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IRA 갖고 자꾸 호재라고 호재 아닙니다. 지금 당장도 IRA에 붙여서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내용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악재인데 해서 막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IRA가 누가 호재래요? 한 사람이 호재라니까 그 옆에 사람이 호재라는 거지.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참말이야. 단순한 거예요. 장악형이 뜨고 힘의 세기가 떴을 때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든 고평가든 그 흐름에 상관없이 나는 움직이겠다,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수급 논리를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다만 이렇게 움직였다가 포스코 퓨처엠 정확히 말씀드려요. 1월 26일 날 빵 하고 터집니다. 뭐가요? 17만 6,500원까지 내려왔던 그런 종목이 지금 보고 계시나? 아까 2차 전지 질문하신 분? 날짜하고 가격까지 싹 다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냐고. 그때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으니까.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이 저 바닥에서는 도망가갖고 사람들도 없을 때 우리는 비중 작년에 50% 이상 채워놨던 비중 다 줄여버리고 12월 달에 1월 달에 바닥에서 늦는났나 하고 있다가 부정 연휴 기간 동안에 막 테슬라가 막 하루에 10%씩 폭등이 나와.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움직이나 했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가 2차 전지는 연동을 못하나? 했더니 어떤 이유에서든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빵 터집니다. 14%.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거예요. 14% 터지고 1월 30일 날 장 끝나고 30조 수주 발표 나오고 1월 31일 날 갭 상승 이후에 고점이 23만 4,500원. 달달달달 애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수익 내고 차익 실현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엄청 센데 상승 장악형 확인형까지 떴는데 안 밀리네. 다시 재편입. 그러고 나서 어디 한 군데 매도 사인이 없어. 그러다가 여기서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지? 이걸 배웠잖아.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정한다. 하락 장악형이네. 매도 차익 실현. 근데 밀리더니 또 올라. 여기서 다시 재편입. 그리고 나서 어디 하나 뭐 밀리는 게 어딨어. 차익 실현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오버슈팅까지 쫙. 이건 초등학생도 알걸요? 야 이거 좀 과하지 않니? 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월 24일 날 상한가, 그 다음날 10% 폭등, 7월 26일 날 또 상한가, 시가총액 8조짜리가 17조 돼버려요. 3일 만에. 예? 오버슈팅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지되면 괜찮은데 꼬리가 이렇게 달렸어. 근데 패턴으로는 매도가 아니야. 그러면 주봉이 아닌 일봉이든 본봉으로 보면 무조건 매도 신호 나옵니다.
근데 그 기술적 분석 간단한 거를 매도를 안 하고 편입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 장악형 떴을 때 매도를 안 하고 지금까지 갖고 오면서 나의 타당성에 힘입는 게 아니죠. 젖어들어서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윤정도 같은 나쁜 사람이 있어서 주가가 못 가요. 우리는 여기서 다 팔았다고. 그랬더니 공매도랑 한 편이냐고. 공매도 코스닥 시장 전체 시장 공매도 비율이 1.5%, 유가증권 시장 0.8%뿐이 안 돼요. 공매도 있다고 주가 못 가는 거 없어요. 공매도가 있어도 주가는 폭등이 나옵니다. 누가? 에코프로. 공매도가 700억에서 1조까지 올라갈 때 주가는 10배 올라왔죠. 그리고 추가 급등. 쇼커버링 서치키즈 때문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정확히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 중간에 매도 사인 한번 없는 흐름, 이런 거를 너무 단순한데? 너무 쉬운데? 그렇지. 빨리 이상한 무슨 박지모 이런 데서 다 탈퇴하셔서 여러분들 살 길 찾으세요. 이런 종목에서 이 수익을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간단한 패턴 하나. 여기서 내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싶다면 그 다음 범위에 배울 게 이동평균선, 그램비례 매매 법칙, 그리고 보조지표, 소나 모멘텀까지. 지금은 이평선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 거래 대금까지. 그렇게 하면은 이런 종목군들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고 이런 자락에서 11월 6일부터 보여드린 종목이잖아요. 이거 망치형으로 당겨서 보여드렸죠. 그 수익 다 잡아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오른 거 보여주지 말고 여기 지금 HP, SP가 다 오른 거야. 이게 스타트라고 그랬잖아. 저평가라고 그랬어요? 2차 전지랑 똑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요 위치. 2차 전지랑 똑같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2차 전지랑 비교도 하지 마세요. 뭘 비교도 하지 말아요. 결론은 이 장대 항봉 이후에도 아직도 갈 자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펀더멘털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갈 자리가 굉장히 멀었다. 이 주봉에서 이 흐름을 보고 야 이거 다 올랐네. 끝난 거 아니야? 예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단을 하면 에코프로 같은 그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까지 넘겨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 교육할 겁니다. 오늘은 쭉 당겨서 갈게요. 상승 장악 확인형의 위메이드의 흐름 71,700원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69,000원이거든요. 71,700원까지 가고 꼬리 달리고 눌려져 있을 때 흐름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굳이 할 이유는 없다. 지금 쭉 총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깊이 있게 더 보고 싶어요. 녹화방송 보시면 돼요. 녹화방송. 아시겠죠? 녹화방송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교수형이 떴을 때 기준에 교수형의 전제 조건 그리고 빠져나와야 된다. 그 어떤 종목이라도 셀트리온은 지금만큼 안 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누군가가 지금의 2차 전지처럼 이상한 사람이 앞장서서 이상한 분위기 만드는 거 그게 좀 제한적이었을 뿐이지 셀트리온도 어마어마했죠. 국민주였죠. 완전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고점 대비 60%, 70%씩 빠져내려옵니다. 그걸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셀트리온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업인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있다니까. 근데 당장에 그 실적이나 성장성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데 왜? 그 내용보다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이거야. 윤정두가 얘기해 아니잖아. 시장이 모든 사람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끝없이 날아갈 것 같지만 상장 재상장 이후에 인적 분할 이후에 몇백 프로 여기서 상승 형태 확인형 하나 딱 뜨고 나서 어디서 매도 사인 한 번 없이 계속 가죠. 이때 매도 사인 나오면 그때 빠져나오면 돼. 그 쉬운 거를 기술적 분석을 안 하고 그냥 회사 좋아요. 회사 좋은데 왜 이렇게 내려와요? 공매도 때문에 그래. 아니 여기선 공매도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때는 공식 은퇴 선언을 해요. 누가? 여러분들 추종하시는 분이 은혜를 입은 것들이 어디 건방지게 나 안 할래. 그리고 은퇴 선언을 해. 5월 23일 날. 왜? 금양이 고점 대비 50% 빠졌거든. 올 초에도 똑같은 흐름에서 잠적해버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그냥 막 악을 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되돌릴 때 흐름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망치형이 떠주고 사실은 망치형도 더 커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률이 커서 거래가 수반되는 게 확인되면 반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런 기본적인 기준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이후의 흐름이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LG에너솔루션이 100조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LG화학이 81.84% 갖고 있어요. 할인율 감안해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야 되죠.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업사의 시가총액을 넘긴다? 누가?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다 알아. 윤정도도 보도자료 다 보고. 그러니까 7월 23일까지 편입 기준이고 24일부터 단계별 차익 실현 그리고 끝을 낸 거지. 천하의 하이닉스여도 빠져내려갈 때는 밀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순응해야 돼요. 억지 부리지 말고 오기 부리지 말고. 아니 25년까지 해서 뭐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온다면서요. 몇 배씩 오른다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집 팔아서 그거 사실 거예요? 한 2년 고생하고? 여기 건전한 주식시장이에요. 정상적인 재테크의 기준을 보시고 기술적인 흐름을 망치형이라는 게 왜 300년 전부터 캔들이 하나인데도 별을 3개를 줬는지 그 흐름이 나오고 나서 어떠한 변동이 나오는지 저러한 망치를 나도 잡고 싶다면은 망치가 어디서 떠야 되는지 그 전제 조건을 리노공업처럼 안타깝게 리노공업 어떻게 됐어요? 어제 신고가 내주고 꼬리가 너무 길게 달려가지고 거기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밀려버려가지고 눈물이 그냥 막 뚝뚝뚝 떨어질 수준이 됐는데 어찌됐든 14만 원대에서부터의 편입 설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양봉이 크게 나온다는 것은 거래까지 수반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건데 외국인과 대주주의 지분이 합산해서 80%예요. 근데 중복 지분이 있죠. 지분 신고한 지분. 그래서 70% 수준입니다. 거기에 3% 이상의 또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 자금 집행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빵빵한 양봉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흐름을 보고 대처하시려는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하는 쪽의 기준에서 얘가 더 좋은 회사고 얘가 더 좋은 회사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로봇 관련주 하는 분들이 2차 전지하고 비교하면서 얘가 더 좋은 회사예요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정상적이라면 똑같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러면 캔들의 패턴을 놓고 보실 때 삼각형 또 있죠. 망청 나와 있죠. 이런 기준에 저러한 패턴을 누가 잡아주는 것이냐. 메이저가 잡아주시는 거냐. 그러한 부분만 확인하면 이 수익 범위를 놓치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망치 뜨고 나서 130%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안 되는 회사인데 2차 전지보다 나쁜 회사인데 왜 이렇게 이거 올라왔어? 이거 거품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 받으셔서 이 수익 가지고 가시고 지금처럼 좋은 장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HPSP가 이런 음봉 떨어지고 나서 이러한 하락의 기준에서 되돌리면서 이 수익이 나올 때 박수치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나는 52주 신고가 종목으로 대박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돼서 공매도가 잘못돼서 삑삑삑. 오늘 어찌어찌 하다 총 복습 시간이 됐는데요. 뒷부분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두산 로보틱스 대처를 할 것인지 HPSP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하나그룹에서 양대 산맥으로 나뉘어놨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과 하나 솔루션 쪽으로. 근데 날개 달린 듯이 날아가죠. 한동안 더더욱 그랬었는데 정책적인 부분이 커요.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그게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내용. 근데 그런 내용은 나중에 1부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2부 시간에는 이제 완전한 그냥 캔들의 기준이니까요. 캔들 패턴 뜨고 나서 매도의 신호는 없습니다, 사실. 한번 음보로 떨을 때 매도 신호가 있었으려나 고민할 때 돌려놓고 다시 돌려놓고.
여기서는요 매도 신호를 잡을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다시 망치형이 떠주고 나서의 추이 추세입니다. 나도 이런 종목 잡고 싶어요. 그게 기본적인 욕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주식시장에 오셨는지 그걸 생각하세요. 주식시장을 정화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재테크하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조건만 정상적인 기준에서 그 조건만 찾아내십시오. EBC 경제채널과 윤정도의 주식 1번지라면 정상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먹고 와서요. 다음 복습 기준 잡고 그리고 내일장 공략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형에 대해서는 어제 배우고 나서 우리가 변형형 캔들에 대해서 오늘 첫 복습입니다. 실제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정을 한다. 내려가는 하방에 대한 흐름을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시하면서 매도의 힘이 세다라는 표현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은 음봉으로 들여다본다. 그럼 많은 게 달라져요. 패턴이. 그리고 양봉은 아랫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한다. 양봉의 경우는 아랫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힘을 들어 올리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랫꼬리가 없이 몸통만 뭐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또 이렇게 길지 않은데 몸통이 이만한데 몸통이 이만한데 꼬리가 이만큼 달려 있어. 조그맣게. 그럴 때 그 아랫꼬리도 몸통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굉장한 힘이 있었다라는 걸 그냥 전부 인정해서 양봉으로 인식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별 한 개짜리의 이런 패턴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예제를 뒤에 넣어놓긴 했는데 이런 내용이 되죠. 이제 뭐 장악형의 기준. 망치형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이란 망치형 인식하는데요. 망치형의 편입 구간하고 장악형의 편입 구간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이렇게 배울 거예요. 결론은요. 망치형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본 적 단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정형화된 자료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떤 내용인데. 망치형의 기준에서는 최대 편입할 수 있는 범위가 망치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중간에 눌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망치가 형성된 구간까지. 또 이날 봤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의 흐름부터 망치로 인정하고 따라 붙었다라고 한다면 고점 찍고 내려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점까지를 전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요. 그런데 저것을 그냥 장악형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장악형의 여기까지의 매수구간입니다. 그럼 똑같지 않냐? 아니지. 장악 확인형까지도 별이 세 개죠. 장악 확인형 생기는 구간 어느 고점까지도 전부 편입의 설정 범위로 잡는다. 그 자체가 달라져요. 대밀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대밀릴 때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되돌림의 흐름에 순절 범위도 같이 설정할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망치형의 기준과 장악형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망치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장악형으로 해석해서 볼 것이냐 기준점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변형형의 기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석별형의 기준에 이것을 몸통으로 인식해서 석별형으로 인식을 했다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구나. 손절이 아니죠. 우리는 밑에서 사서 차익 실현인 거지. 이 손절을 왜 해? 위에서 고점에서 산 뭐 이런 데 샀었나? 아닌데. 여기서 살 패턴이 아닌데.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러한 패턴 부분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망치로 인정할 거냐, 샛별형으로 인정할 거냐. 그죠? 그래서 변형형의 기준,
나중에 되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응? 음봉인데 어느 게 몸통으로 인식한댔지? 그러면 안 돼. 음봉이니까 떨어져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위의 부분을 몸통으로. 양봉의 기준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요. 이것도 양봉으로 인식할 수 있다. 몸통으로. 응? 윗꼬리는 인정을 안 해요. 이거는. 왜? 밀려 내려온 거니까 파란색이어야지. 빨간색에 같이 넣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변형형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 샛별형 맞아요? 이거 석별형 맞아요? 이거 뭐죠?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격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엄격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윤정도한테 교육받고 이 정도의 하락이면 굉장히 깊은 하락인데 주봉의 기준인데 뭐 일봉, 월봉 다 상관없습니다. 오이구 얼마예요? 6만 원대 초반에서 6만 한 2, 3천 원에서부터 4만 뭐 8천 원, 9천 원? 엄청나게 밀렸잖아요. 받을 만큼 조정 다 받았어. 캔들이 한 개건 두 개건 세 개건 상관없어요. 왜? 벌써 이미 주봉이기 때문에 거래일수 1봉으로 하면은 5거래일, 10거래일, 15거래일째예요. 분봉으로 하면 상상을 초월하지.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에는 캔들 하나 가지고도 기준을 잡습니다. 얼마 전에 알테우전이라는 종목이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5%까지 급격히 내려갔죠. 그럼 그 봉 하나로도 기준을 잡을 수 있다. 다만 비이성적인 캔들의 크기니까 그걸 가지고 꼬리 달고 절반 돌렸다고 망친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이 기준에 양봉의 아래 꼬리는 뭘로 인식한다?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럼 뭘로 보여요? 장악형이 떴다. 얼마에서? 54,000원에서. 엄마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라며. 그럼 여기까지 감싸는 완벽하다. 얼마? 56,000원에. 우와 이메이도 56,000원 편입하고 얼마? 71,700원. 여기는 71,700원. 그럼 여기에서 밀려 내려와서 65,900원으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만 이런 기준에서 편입했을 정범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변형형의 기준에. 그 부분을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는 지금 요 기준이 되겠죠. 예제를 넣는 이유가.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캔들의 크기가 변동성의 크기가 1.5배에서 3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이걸 잉태형이라고 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커지긴 했지만 그럼 어디서 잉태와 그냥 여기서 그게 좀 불편하시면 이 캔들의 경우에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잘 안 보실 수 있어요 화면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캔들 몸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대비 캔들의 몸통이 커져 있는 상태죠 사실상. 요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이 작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돌릴 땐 잉태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갭 상승 이후에 나는 여기까지 돌리는 걸 볼 거야. 난 더 안정성을 볼 거야. 57,000원. 난 공격적이야. 갭 상승까지 나왔고 앞에 다 돌렸는데 뭐 54,000원.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쭉 71,700원. 아직까지 매도의 패턴이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몸통의 절반을 정리하고. 아니 그거는 캔들의 패턴이 아니고 개별 기준에서 내가 기준을 어디서 잡을까? 3분의 1 꼬리 달리면 뭐 그렇게 기준 잡는 거죠. 근데 윤정도는 그것도 반대야. 왜냐하면 뭐 3분의 1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일반적인 종목이면 모를까. 이게 10,000원짜리 종목의 상한가 같다고 쳐보세요. 아프리카 TV처럼 상한가 막 쌍쌍쌍 같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13,000원 올라간 종목 1,000원 빠지면 8% 9% 빠지면 그때 차익 실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다가 5일 전 같은 경우 5일 전 이탈되면 차익 실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런 기준은 다 차분차분 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은 지금의 기준은 어찌됐건 캔들 패턴의 기준에 변형형의 기준에 방금처럼의 상승 잉태 확인형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변형형까지 이제 교육을 다 해드린 거고 이제 뭐 남은 시간 기준에서 이런 걸 좀 보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렸죠. HPSP가 무슨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많아. 뭐 한미반도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2차 전지는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시청자분들께 손실을 드리는 종목은
시청자분들께서 가끔 에이 똥주 그래요. 똥주는 우리 옆집 형 이름이 똥주라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조정 한 번씩 나오면 에이 똥주 그러는데 똥주 형은 우리 옆집 형이 똥주라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못 안겨 드렸을 때 좀 안 좋은 종목 같아 이러실 수는 있지만 상장사들이 또 시가총액 주 단위에 형성되어 있는 또 메이저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메이저들을 떠나서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도 지금 얼마의 주식수가 2,500만 주에서 굉장히 또 많이 늘었죠. 2,630만 주인가 할 거예요. 2차 전지에 엄청난 옹호론자였어. 7월 말까지. 근데 그 시가총액이 너무 과하게 올라온 상태에서의 기술적인 조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HPSP다. 이런 흐름에 우리가 메이저의 흐름이나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단순 논리로만 들여다본다면 이거 매도 사인 들이죠. 교수형이 떴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금 바닥에서 망치형이 떴다. 그랬을 때 저 기준에서 망치형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가실 수 있다.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일봉의 기준인데 요 일봉 기준에서 무너져 내렸다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HPSP의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요? 패턴에 대해서 잘 보시면 아래 꼬리를 몸통으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밀려 내려와 있을 때 이미 하락 장악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되돌려놔서 이날 정리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패턴대로 할 거야 하시는 경우는 나중에 삼성전자한테 배울 거예요. 이런 자락에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자락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니까 저평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 부분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보는데 저평가가 아닌데 매집의 규모가 이 당시의 기준에 공격적인 매수가 4% 이상의 매집이 들어와 있다. 평균 단가를 굉장히 높여놨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해서 패턴을 찾아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망치형에 연동돼 있는 폭의 예제가 이건 거예요. 망치형에 연동돼 있는 폼의 기준이 요건 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흐름의 범위를 놓고 보는 거고 망치형 뜨고 나서의 흐름에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죠.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악형의 기준에 흐름이 조자락이다라고 해놨지만은 결국은 이따시만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막연하게 끝났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2차 전지도 못 사는 거예요. 원래. 예? 이 기술적 분석을 안 하신다는 분들은 2차 전지 우연찮게 묻지마 투자에 얻어 걸린 거죠. 신라젠 끝내줍니다라고 해서 그 6,000원인가요? 8,000원? 저점이? 그거를 15만 원까지 들어 올립니다. 윤정두가 신라젠 매매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수익률대 실전투자대 7번 우승한 윤정두가 신라젠 폭등 내릴 때 신라젠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안 잡아드렸을까? 15만 원 최고점까지 잡아드리고 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안 쳐다봐. 왜요?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하거든. 이번에요. 정확히 나중에 찾아보세요.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3월 23일 날이 7월 26일 이전에 변동성이 가장 컸던 날이에요. 에코프로 플러스 9% 올라가다가 15시 이후에 급격히 떨어져서 마이너스 10%까지. 금양 상한가 수준에서 이수학 상한가 수준에서 약보합까지 대밀렸다가 돌린 날이 3월 23일입니다. 그런 날은요. 윤정두가요. 절대 정점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왜요? 캔들 패턴에서도 정점이 안 나왔고 거래대금에서도 정점이 안 나왔습니다. 3월 23일 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시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왜 윤정두가 이때는 40만 원까지 대밀린 에코프로를 악을 쓰고 편입을 하고 13거래일 만에 82만 원에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할 수 있었는지. 이 기술적 분석 하나 가지고요. 이게 여기가 정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수형이 아니라 음봉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꼬리 절반 달리는 요 시점부터 편입의 기준에 46,000원에
망치형 배웠잖아요. 망치형 바닥에서 뜨는 거 망치 아닌가요? 고점에서부터 조정률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깊은 상태에서 이 힘의 강도를 돌려서 망치로 만들어줬는데 이걸 편입 못하고 2차 전지 메모까지. 이 회사 되게 좋다는데 윤정두가 또 나쁘다 그래서 물어뜯어야 되겠네. 내가 언제 나쁘다 그랬어요. 거래 대금이 20분의 1토막이 나 있으니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닌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왔던 기준이시라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쪽의 종목을 들여다보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샛비령 떴을 때 두산 로보틱스 들어가서 이게 얼마야? 56,000원. 여기서는 얼마야? 46,000원. 검색기에 다 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그러고 나서 요 기준 여기 어제 여기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여기. 그대로 터져 올라와 주죠. 왜요? 유통 물량도 없어. 70%의 물량이 잠겨져 있어요. 근데 4%를 연기금이 샀어. 외국인 팔 만큼 팔았는데 다시 살 수 있으려나 외국인이? 다시 사나? 근데 오늘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이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그렇게 들어오니까 시세가 뿜뿜뿜뿜뿜 그냥 장악 확인형 되잖아. 이거 어제 교육 다 해드렸죠. 어제 교육 다 해드린 내용이에요. 시간도 없어 이제 우리는. 내일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수익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가 진행형입니다. 오늘 교육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23시 온라인 교육 꼭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어제처럼 3시간, 4시간 교육 받고 오늘처럼 불기둥 종목, 아프리카 TV처럼 상한가 종목 다 잡아가십시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지의 윤정두였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